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실수요 문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거다. 물론 이 이야기는 최근에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01년 부동산 가격이 뛸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전국의 이렇게 주택 시장을 다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사실이 분석됐냐면요. 부동산 투기가 심한 지역일수록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자가주택,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아파트 수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수입니다. 평균 아파트 수가 4채가 넘습니다. 서울 지역이.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이 3채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광주라든지 하는 광역 도시들이 평균 2.5채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온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실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처럼 전국 평균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몇 채를 가지고 있냐면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실수요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실수요입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이제 조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 임대 수입을 다가구의 과세 방안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법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은 다주택 소유자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30만 가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한 8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은 한 630만 가구 정도, 한 85만 가구인가요? 한 90만 가구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630만 가구의 이제 민간인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은행 빚을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는 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은행 빚을 내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게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150만 정도 되나요? 이런 150만에서 많게는 한 200만, 15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자기 소득으로, 자기 여력으로 그나마 자기 소득이 모자라서 은행 빚이라도 땡겨서 살 수 있는 사람이 300만에서 350만 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630만 호가 이렇게 민간에서 공급이 이미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이게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실수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요자가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2채 이상을 갖게 됐을까요? 당연히 재테크 차원에서 가졌겠죠. 가격, 시세 차익을 노리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을 노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갔겠죠. 그럼 나머지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샀겠습니까? 간단하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수요자가 있는데 가격
소득이 도저히 자기 소득 여건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산 겁니다. 그래서 소득 여력이 되는 사람이나 또는 개중에는 무리하게 은행 빚을 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그 고가의 아파트를 지금 떠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사실 몰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가로 다시 아파트를 이렇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재테크가 됐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마련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미 수도권마저도 20%에서 뭐 고점 대비 뭐 20% 빠진 데도 있고 30%도 심지어는 뭐 40% 이상 빠진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통계는 국민은행이 전국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관계없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그 호가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실제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면도 있지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호가하고 국토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실거래가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실거래가하고 호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그 호가 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것이 실제 시장이냐 이거죠. 당연히 실거래가죠, 당연히. 호가는 내가 아파트가, 근데 주식 같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저게 50만 원인데 어제 한 주가 거래돼서 이렇게 40만 원을 거래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5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의 그 가치는 5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는 시장에서 한 주가 거래되더라도 그 거래된 40만 원이 가격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또 실거래가의 움직임을 봐도 이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통계, 호가하고 통계를 보면 그 괴리가 벌써 2006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7년에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서 실제 실거래가 거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실거래가는 다 전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부동산 거래소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 오른 가격으로 팔려고 내놓는데 안 팔린다 이겁니다. 그게 벌써 이렇게 이미 호가와 실거래가 간의 괴리가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니까 실수요 입장에서 지금 실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호가 위주로 투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다.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호가를 계속 소득 여력이 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호가를 지금 떠받쳐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더 이상 떠받칠 여력이 안 되니까 실제 실거래가만에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신규 분양주택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아파트 시장의 상황입니다.